네, 수요일 마지막 코너는 김성환의 뉴스 소다입니다. KBS 제1라디오 밤을 책임지는 시사의 진행자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대 국회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네요. 네. 그런데 최악의 국회가 돼버렸죠. 식물을 넘어서서 동물 국회라는 얘기까지 네. 들었고,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네. 못한 법안들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임기가 5월 29일까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규칙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전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가 보통 4년이니까요. 4년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날짜를 따져보면 한 23일 정도 임기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이면 또 끝나요. 그거랑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임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그 15일에 만약에 임시국회가 끝나게 되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어려우니까 네. 15일 이전에 해묵은 숙제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물갈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1대 총선 물갈이 비율이 51.7% 정도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48%. 그리고 통합당은 56% 정도가 초선 비율이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21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낙선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선한 의원들은 지금 별로 국회에서 일할 의욕이 없어 보이고요. 새롭게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막 의욕이 넘치겠지만 네. 그 의원들이 지금 그 임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는 없는 처지죠. 그래도 낙선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도 월급은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 거죠. 20대 국회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마 국회의원들 붙잡고 물어보면요. 국회의원들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억울하다? 예. 예. 법안 처리율로만 어떻게 국회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조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안 처리율이 36%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네. 발의된 법안이 한 2만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8천 건 조금 넘게 처리를 했고 예. 지금 15,600여 건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발의가 많이 되면 상대적으로 법안 처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발의 그것도 문제인데 네. 이 발의를 많이 했다는 것이 그 일을 잘한다, 일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 수치로 이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네. 그냥 마구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네. 그 말씀 그러지 않아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거의 이전에 폐기됐던 법안들 갖고 와서 네. 자꾸만 문구만 좀 수정해서 다시 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심지어는 다른 의원이 낸 법안들 비슷하게 베껴가지고 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의 건수만 가지고 그리고 또 법안 처리했다고 하는 처리율만 가지고 국회를 평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수치로 딱 드러난 것을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느냐. 중요하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국회 때는 탄핵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야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 집회하고 삭발투쟁하고 단식도 하고 보이콧도 참 많았어요. 보이콧도 한 20차례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가 이제 사실 비판을 받는 건데요. 야당은 너무 장애로 나가서 제할 일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양쪽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할 일을 못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로 나오고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지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마지막 좀 일 처리는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유정임이 거둔다고 하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잘못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겠지만 마지막 임기 끝날 때까지 그 끝날 때 국회에서는 뭔가 좀 상징적으로 법안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도 사실은 18대 19대 넘어오면서 그때 처리한 법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이에요. 예. 근데 그게 마지막 그 국회가 2번이나 바뀌는 사이 동안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정치 개혁의 한 방법으로서 얘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민생 법안들 마지막으로 좀 한번 좀 제대로 처리하는 모습 좀 보자. 이게 국민적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방금 뉴스에서 살짝 좀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8일 날 본회의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2시간 만에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통합당에서 다시 합의를 번복했다고 하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네.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통합당은 원래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으로는 이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그 정족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통합당이 참석 안 해버리면은 아예 성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회의는 열되 성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이건 그냥 무산시켜버리자. 근데 본회의는 참석하겠다 이런 예. 전략이었는데 예. 다른 의원들이 이것도 의사일정 합의해 줄 수 없다. 금방져도 안 된다. 네,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8일 예. 본회의는 현재로서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변수가 하나 남아있다고 하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회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에 네, 맞습니다. 국회법에 있다면서요. 예, 발의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에 발의에는 야당 의원들도 지금 통합당 의원들 중진들까지 참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반을 넘겼던 거죠. 148명이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발의를 하면 60일 이내에서 국회에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히 개헌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이 무산되든 정족수 미달이 되든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문희상 국회의장의 현재 의지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걸 하고 싶은데 예. 근데 모양이 안 좋잖아요. 통합당은 지금 상황으로는 참석 자체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직권 상정을 했는데도 뭐 구성이 안 돼서 그냥 무산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야가 그래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나요?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긴 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오히려 죄송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치 모른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11일이나 12일쯤에 네. 본회의를 다시 또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런데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내 손은 이제 떠났다. 8일 날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가 그렇죠. 선출이 되죠. 새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일 가능성이 뭐 거의 100%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4선이나 5선급이 될 테니까 그 의원은 현직 현역 의원일 테니까 그 의원이 공을 넘겨받으면 그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현 지도부는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8일 이후에 11일이나 12일 본회의 여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날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하에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열린다면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국민 개헌 발안 네.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5,000여 건의 법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고 하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되는 법안이 되겠죠. 네. 그건 국민들도 지금 뭐 당장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는 학교 교육, 학교 보건법. 이거 아직도 통과 안 됐어요? 예, 이것도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요. 예. 국가나 지자체가 돌봄 공백을 메우도록 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네. 이것도 지금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수고용직 노동자고 예술인, 그러니까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면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 다 이제 캐디 이런 분들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네.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네.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금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임위 논의 안 되는 건 지금으로서는 거의 다 힘든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복잡한 법안은 또 아닐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혜택 주는 거는 야당에서 좀 반대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생활안전자금 주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요. 합의가. 그야말로 비쟁점 법안이니까. 네, 이런 것들은 빨리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토론하면 예. 얼마든지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그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기업의 성착취 정보 유통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런 성착취물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막는 그걸 의무화하는 거예요. 해야죠. 하지 예. 못하면은 그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야당에서 기업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판매뿐 아니라 소지한 행위도 처벌하고 네. 행위별로 법정형을 높인 아청법이라고 부르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것도 지금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당정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 이 처벌 그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 피해자 구제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했었잖아요. 합의 네네. 내용. 이게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지금 아직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이천 물류화 센터 화재 이런 것처럼 그 산업 현장 재해를 막기 위한 처벌법도 계류돼 있다면서요. 노동계에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요. 정의당에서도 얘기가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입니다. 네. 2017년에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그 원천 기업이 이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어요? 벌금 2천만 원. 네. 이 1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40명이 사망했는데 근데 벌금 2천만 원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하청 기업한테 그냥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박하게 그 어떤 공사비를 주고 하청 기업한테 공사 기간을 단축을 요구하면 공기 단축을 요구하면 하청 기업은 재해 안전에서 산업 안전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규제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안 지키면 그만이지.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야당에서 기업주의 어떤 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한다 이러면서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법안을 처리해야 될 그 이유는 분명하지만 근데 현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 과거사법 개정 이것도 안 됐다면서요? 안 됐다면서가 아니라고요. 네. 아니고요. 예. 계속 안 됐던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소리 컸어요. 제가 더 오히려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워낙 이건 많았어요. 얘기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 사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국 현대사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정리법 이 개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2005년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위원회가 다시 그때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네. 4년 2개월 동안 8,450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활동이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여순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배보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서 배보상 기준을 확립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배상과 보상. 예.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 배보상 문제 걸려 있잖아요. 특별법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창 사건, 노건희 사건 수많은 사건에 있어서 희생자가 36,000명이나 나왔는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아직도 금전적인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끝나면 이건 다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폐기됐다 21대 다시 해야죠. 발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21대 국회가 좀 20대 국회보단
나왔으면 합니다. 자, 8998님 20대 국회의원들 억울할 일 없습니다. 법안 처리를 하나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국민들 눈에 비친 모습을 보고 최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뉴스소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